매주 월수 11시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 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도올 김용옥 씨란 분이 네.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KBS 안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중파는 그건 뭐 생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이라면 KBS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녹화한 다음에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승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승만 뭐 묘를 파버리라고? 그게 공중파에 나갈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김용옥이라는 분, 저는 그 전부터 참 싸구려다. 참 싸구려다. 저런 지식인이 어디 있나 참 싸구려고 지식을 팔아먹는 싸구려 장사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 심하게 안 한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도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싸구려 장사꾼입니다. 싸구려 장사꾼인데 저런 사람의 힘을 출연시켜가지고 또 연달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오방 간다라고 이 유아인을 말하자면은 이제 유아인처럼 어떤 점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이 문재인 대통령 비슷하게 동쪽이 아니면 뭐 서쪽 이런 이 연예인들을 갖고 정말 연예인들의 그 유아인에게 말하자면 가르쳐 가면서 유아인은 또 그러면 아는 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유아인이 말하는 게 복잡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이야기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엉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승만의 묘지를 파헤쳐야 된다. 저는 참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요, 너무 이제 후기에 이제 독재라든지 뭐 잘못한 거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주변에 뭐 박마리아라든가 이기붕이라든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4.19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모택동의 경우도 뭐 마오의 이 과와 마오의 이 말하자면은 이 공적을 우리 중국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숙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오가 잘못한 거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돼갖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수립됐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저 강경화 장관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감비아를 갔을까? 참 수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이걸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모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 장관이 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그냥 2박을 해 가면서 거기에 어떤 이 숨겨진 뭐가 분명히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비아보다도 몰랐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모든 이 국군 포로들 못지않게 이 북한 포로들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미국하고 1대1로 협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영어도 능통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이 논문은 아직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최고의 박사 논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무덤을 파헤친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김용옥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입에서는 급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김용옥 이런 이야기 했어요.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위해 데려온 자기들 일종의 퍼펫. 자, 김일성과 이승만을 동시에 이른바 강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맞습니다. 김일성은 미국, 소련 애들이 소련군 대계급장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앉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퍼펫이에요, 진짜. 정말 이성정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승만은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요. 그 당시 한국의 총독이나 마찬가지였던 주둔군 사령관 하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승만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 퍼펫이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을 김일성과 같이 비교한다? 그리고요, 이승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참 그 시대에서는 국제정세를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학력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학사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미국의 동아시아에 관련된
논문인데 일본을 분석한 논문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25 이후에 이제 독재 저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분이 6.25 이전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미래를 본 비전은 현재 보면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게다가 바로 그 여러분들 점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토지 개혁에 밀어붙이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 같은 데가 토지 개혁했다면 필리핀 저렇게 안 됩니다. 태국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토지 개혁을 거의 사회주의 정도로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그동안 소장농만 하던 그 농민들이 자기한테 노인 몇 마리 생기니까 이걸 막 열심히 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식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들이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근거에는 그 당시 토지 개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은 전 세계 토지 개혁 가운데서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 개혁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그렇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지 네. 않고 무슨 뭐 그러니까요. 이승만 친미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냥 풀어줘버린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럼요. 미국이 북한과 그냥 협정 맺으라니까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랑 싸우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게 무슨 퍼핏입니까? 그게 강아지입니까? 알고 이야기해야죠. 도올 김용욱 씨 제발 역사 좀 공부하고 이야기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다고. 아, 그럼 용감합니다. 또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장승희님께서 바로 이런 모든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근데 저는 KBS야말로 바로 저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선동방송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 거. KBS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아주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저희가 박윤영님 한국방송 출신인 두 분, 정말 저희가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네. 그래서 KBS의 그 네. 답이라는 게 이겁니다. 유아인 씨가 네. 거기서 이제 반론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덤을 파헤쳐라 이렇게 네. 하니까는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유아인의 이야기 전제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쁜 그대로를 놔둬라. 그래서 역사 교훈을 삼자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반론입니까? 이걸 반론했으므로 괜찮다.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KBS가 역사 스페셜이라는 게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페셜을 이제 원래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 문제는요. 공중파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역사 문제가 정치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 문제는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공중파에서는 현대사 부분을 따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스페셜도 과거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 들어온 다음에 현 정부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역사 스페셜 패널들 다 바꾼 다음에 현대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현 정권 잘 보이기 위해서 연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임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사고의 틀로 KBS의 정치화를 넘어서 역사의 정치화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에 친일, 반일 모두가 역사의 정치화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김용옥 그 집안을 제가 잘 아는데, 유춘복 님이 군사정권 때 문교부 장관이 아니라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그냥 내놓은 그래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있고, 미국 아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반미적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말썽 꾸러기고 그래서 그 조카들을 이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이러는데 정말 학비도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집안에서는 아니 우리 집안이 그래도 천안에서는 정말 존경받던 집안인데 이 막내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김영준 교수도 고대에서 존경받던 분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집안에서 이렇게 나온 동생을 못 말려요. 지금 이분도 70이 됐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KBS는 이런 분을 출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저도 안 봤습니다. 아예 안 봐요, 저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KBS에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제작비를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짤방을 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제작비를, 그러니까 돌은 얼마 받고 그다음에 UI는 얼마 주는지 이것도 KBS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 네. 우리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개인 사기업 같으면 네.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 정부에서 네. 뭐 사기업들 원가 요구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KBS는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네. 우리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영업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월이요. 네. 옛날에 방금 어떤 분이 그 노태우, 김호중도 찬양했다는 말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때, 젊었을 때요. 네. 김우중 씨가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김우중 씨가 해외 출장을 하잖아요. 뭐 파리 가면 12시간씩 비행기 네. 타고 뭐 뉴욕 가면 한 10시간, 12시간씩 15시간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내 이제 많은 지식인들한테 대학 교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사 전문가한테는 전화 걸어서 비서실에서 자 와가지고 12시간 파리 가는데 그때 네, 한국사를 설득해 설명해 달라. 네. 그럼 이제 뭐 왕복 차비에다가 돈 주니까 많이 한답니다. 도월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1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잘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김우중과의 12시간 가지고 책을 펴낸 사람이에요. 난 그거 세상에 자기가 김우중 유명하니까 잘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책을 펴가지고 딱 하는 거 보고 참 이 양반 장사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응? 그래서 속으로 그때 참 싸구려고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근데 요즘 보니까 매우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싸구려 지식인 티. 이제는 좀 벗어 던지십시오. 나이가 이른이 저는 70 넘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싸구려 지식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댓글에도 이렇게 제목이 됐지만 지식 장사꾼이에요. 네. 싸구려 지식 장사꾼. 그래서 이분은 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매밖에 안 돼요.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김우중 그 회장도 도울하고 12시간 가고 나가지고 아유 진짜 돈 아깝다 했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죠. 이런 사람들 품격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고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딱 출연시키는 KBS. 국민의 방송 KBS인데 누가 이제 KBS를 국민의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의 방송입니까? KBS는? 저는 KBS에 묻고 싶어요. 좌파의 방송이고 정부의 방송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 찬양하는 방송 내고 그게 KBS입니다. 그래서 KBS는요 이제 앞으로 국민의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요 그런 말을 쓰게 되면은 그는 KBS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명예훼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 이것도 명예훼손입니다. KBS는 명예훼손인 거예요. KBS 좌파의 방송 KBS, 문재인의 방송 KBS, 정부의 기관 방송 KBS, 김정은의 방송 KBS 이렇게 얘기해야지 옳습니다. KBS가 이제 과거에도 뭐 정권의 아부하는 방송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 분위기를 압니다. 자, 압력이 내려오면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못해. 이게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보다 몇 발짝 더 나가서 먼저 합니다. 먼저 압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KBS가 정권과 운명 공동체화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정권 KBS 사람들의 상당수는 표현 쓰겠습니다. 상당수는 이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를 또 죽는다라는 각오로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 공정성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방송한다? 이게 언론인의 기본 도리입니까? 정말 언론인의 기본 상식을 넘어선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원로 방송인 분들이 차라리 KBS 문 닫아라, 없애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KBS에서 한 10몇 년씩 있었지 그분들처럼 정년 퇴직하시면서 오로지 KBS가 전체 인생 모든 것을 KBS에 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런 분들이 KBS를 문 닫으라고 할 정도면 지금 KBS의 위상이 어떤 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양정철이 마지막 비서관이 되겠다, 뭐 마지막 뭐가 되겠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라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KBS가 문재인 정권의 순장조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세금 또는 우리의 시청료를 저는 KBS에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KBS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요. 네. 80년대 초 이른바 군사 독재 정권 들어왔을 때 그 수준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네.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심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저는 군사 독재 때 이제 KBS의 기자였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윗분들은 막 이제 이 청와대 땡전 뉴스 막 해야 된다고 저희를 몰아세웠지만 그래도 뭐 국장부터는 좀 부탁하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내가 바꿔줄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동지의식이라든가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 같은 거 갖고 괴로워도 했고, 진짜 그 KBS 앞에 버스 정류장 있는데, 저기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술도 마시면서 달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노영 방송이 돼가지고, 진짜 말하자면은 제대로 KBS의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을 막 손가락하고 선배로도 안 부르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그런답니다. 네. 무시무시해야 돼요. 저는 네. 이제 90년 이후에 KBS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런 상황은 없었고요. 내부 내에서도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네. 무섭다고 안에서도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선배로 인정을 하지 않는 네. 인간성마저도 이제 상실된 그런 조직이 돼버렸다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있었던 친정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넘어서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고요.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면 국민 전체를 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권 보고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BS도 도라하고 같이 커플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 씨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정신 차리세요, 유한 씨. 저 그래도 유한 씨 드라마도 한때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친구가. 근데 공부를 좀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다 공부 안 한 사람을 일부러 내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도울이었습니다. 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네.